행사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좌측에는 현재 태극기가, 그리고 우측에는 임시정부 당시의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지난 100년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민주공화정을 선포한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곳 마지막 임시정부 총사인 이곳 경교정에서 태극기를 개양을 하고 최고회의를 함으로써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100년을 가늠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임시정부는 조국에 돌아와서 임시 국무회의를 만들고 이어서 비상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국회를 탄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신 분들이 되게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이름이 바로 국회라는 이름으로 전수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한민족의 통일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장소는 우리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고 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뜻깊은 장소고요. 이곳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이라고 의원님께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에 그런 파란만 장의 고난을 겪고 또 동시에 독립을 꿈꾸었던 민주공화국을 꿈꾸었던 그런 이 선조들의 희어린 역사를 기억합니다. 동시에 또 이분들이 꿈꾸었던 그런 민주주의와 강성한 나라를 우리가 실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는 것, 동시에 또 김구 선생님과 김정 요인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그런 독립의 국가, 민주공화국의 역사, 또 강성한 나라 우리가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에) 서울시 문화재를 지정하였고 그 다음에 2005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지금 제 부지는 강북 삼성병원 소유자 안에 들어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경교장 이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서 시민들이 와서 이제 방문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것이 김구 주석과 임정 요인들이 사용하시는 집으로 하면서 이것을 경교라고 불렀는데, 경교라는 이름 말 그대로 서울 경자의 다리 교자를 쓰는 돈이면 바깥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였었습니다. 지금 이쪽 그 소위 서대문 사거리 직전에 있었던 다리고 그 만초천이 흘러 상강으로 들어가는 그 물 위에 놓였던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 이름 따서 다시 경교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한음이 나무 있었는데 요 자리에 저희 이제 복원을 해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재판을 하면서 현장 검증을 했던 사진이 딱 한 장 남아 있어요. 그때 안두의 위치는 여기였고 김구 선생님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발을 쏘는데 정확하게 인중을 맞아요. 지하에 가면 그 게시 마스크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4발 중에 2발이 유리창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시 사진을 보고 재현을 한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나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시고 그러나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큰 불이 하루 만에 다 진화가 됐습니다. 저도 현장에 고성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 산불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산재라고 불덩이도 강한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산만 탄 것이 아니고 민가에까지 많은 화재가 났습니다. 약 4군데에서 400채 가량 집이 불타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집중적으로 4군데마다 진화를 하는 바람에 빨리 잡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지금 이제 복구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성원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성금들이 답지를 하고 물품도 현장에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서 많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가능한 빨리 안정된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당에서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날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2주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김구 선생이 사시던 경기장에서 현장 최고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쭉 둘러봤는데 이 건물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라고 할 수도 있고 김구 선생님의 거처인데 보니까 임정요원들이 같이 여기서 숙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2층 다행밀방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뭐 환국하셔가지고 마땅한 거처가 없으셔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합숙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정말로 그때부터 임시의정원을 시작해서 국회까지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국회란 이름이 바로 임시의정원에서 정명한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선언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번 주부터 아주 비상한 각오로 성실하게 정치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곳 경기장은 우리 근현대사의 피어린 역사가 심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김구 선생의 거처이면서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경기장에서 최고의 은혜를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은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런 민주주의와 통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분단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던 김구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에서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끝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못다 이룬 합의를 이뤄나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자 북미 대화 체계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 큰 진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고성, 속초, 산불 후속 조치와 민생경제 입법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도 정쟁으로 몰아갈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탄력 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시급한 민생 입법, 그리고 데이터 3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법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고성 산불, 속초 산불까지도 정쟁의 소재로 계속 삼고 있습니다. 전직 경기지사라는 사람은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하고,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를 두고 빨갱이라는 막말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 속초 주민들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넉 달간 한국당이 국민과 민생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수틀리면 국회를 멈춰 세우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정쟁만 해왔습니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도 경사노예 합의를 반영해 처리하자고 합의해 놓고서는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많은 개혁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허무맹랑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넉 달 동안 한 일입니다. 국민 80%가 원하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황교안 대표 죽이기라고 했다가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뜬금없이 본인들이 특검을 임명하는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극우 인사를 추천해서 5.18 진상조사위를 출범도 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 자유한국당입니다. 5.18 망한 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더니 국회 윤리자문위원을 사퇴시켜서 징계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반민특위에 대한 막말에 대해서도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이런 수준의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져 정쟁하려 하는 것은 제1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4월 국회에서는 제발 정쟁 대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제1야당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인신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공작 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봤겠지만 우리 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이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이런 식의 목리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의 형포입니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이곳 경교장은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순환의 역사였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김구 선생이 중국 땅에서 수십 년 동안 항일 독립투쟁을 하면서도 그 신변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는데 해방된 조국에 와서 총격에 피격돼서 돌아가셨다는 이 서글픈 현실을 사실은 우리 근현대사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다수의 뜻과는 어긋나게 만들어져 왔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부상으로 한반도 새백년위원회가 우리 땅에 만들어진 것은 과거 100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앞으로 새 100년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교장에 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의미를 더욱더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나라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에서 민국으로 국민 주권의 나라. 두 번째는 삼균주의 실현을 통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세 번째는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통일국가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제가 우리 앞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고르게 잘 사는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현재는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경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이 또한 국경일로 격상해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광복군 창설일과 관련해서 약간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또 일제강점기 독립군으로 그리고 1940년 9월 2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역사적 맥락을 국방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현행 10월 1일은 1956년에 제정된 것으로 6.25 때 육군이 38선을 돌파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또한 매우 의미 있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충분히는 설명하기 어려운 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국경일로 격상하는 것이 맞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강원 산불 재난을 보면서 국민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조기 진화를 정말로 기도했고
또 피해 복구에도 모두 한 몸이 돼서 구호물품이나 성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국민의 수준과 격에 맞게 대처하고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여튼 소방청을 독립한 것, 그리고 소방과 경찰 현장 민생 인력을 36,000명 충원하는 것, 그리고 안전 생명을 중시하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 이것은 이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일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도 더 이상 현장의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 민생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입 반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난이 있을 때 현장 방문한다고 그것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이 땅의 많은 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곳 경교장에서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들과 더불어 큰 역할을 한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진화대원의 일당이 하루 10만 원으로 퇴직금도 없는 10개월짜리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재벌 총수는 퇴직금만 수백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저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입시지옥, 사교육 과열의 근본 원인도 바로 이러한 소득 양극화가 근본적 원인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더더욱 부가 특정 개인에게 편중될 것입니다. 이곳 경교장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인간과 노동의 가치, 또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해 우리 모두의 담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경교장 방문은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천사이자 김구 선생님이 암살된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가슴이 벅찹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며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는 백범 선생의 말씀 한 구절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북의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강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빠른 대처로 더 큰 산불을 막아내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대원, 시민, 공무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강원 산불을 함께 걱정하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밤새 주유소를 지킨 소방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LPG 저장소 앞까지 번진 산불의 코앞에서 소방차 2대가 불씨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많은 분들이 울컥하셨을 것입니다. 정부는 소방청 독립과 더불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인력, 장비, 격차의 해소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은 물론 보완책까지 논의되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습니다. 국가 재난사태를 정치공세와 색깔공세로 이어가려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민경욱 대변인, 김문수 전 지사의 말장난은 이제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 요청의 목소리입니다. 야당은 관련 법안 처리로 국민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형 실업구조가 가시화되고 있어 내년부터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못 받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국정과제이면서 경산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그런 사안인 만큼
야당도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말고 입법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경교장을 둘러봤습니다. 2층에는 김구 선생님이 서거하신 장소가 있었고 당시 많은 국민들이 김구 선생님 서거를 슬퍼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임시정부에 관련돼서 보다 많이 알려야 되겠고 또 보다 많이 알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구 선생님 서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지난 70년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박원순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시정부 기념관 등 기념사업에 전 정권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기념관을 건립할 땅을 서울시 돈으로 매입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를 홀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기념, 그리고 제대로 된 홍보, 제대로 된 알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산불이 다행히 이틀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신 소방관 분들이나 의용 소방대원들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 진압 속도가 지난번 양양 화재 때보다 훨씬 빨랐던 것은 소방청 독립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 제도 개선 등이 원인이다, 이유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소방관 국가직화나 소방 관련된 대응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소방기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시도해 왔을 때 항상 자유한국당 쪽에서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과제들이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정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5주기를 맞아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인 부재의 기억을 상영하고 대담을 나누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민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 충칭에 다녀왔습니다. 상해에서 시작해서 중국 내 7군데 임시정부의 흔적이 있는데요. 제가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 자리를 가서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서 활동했던 그때부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자리에는 각부 장관들의 활동했던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군대를 창설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타가시설을 만드는 등 정말 국가로서 갖춰야 될 모든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경거장에는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그런 장소라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오셨을 때 개인 자격으로 여기 한국으로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이 미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의 이런 열강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불씨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수고하신 많은 소방관들과 또 많은 자원봉사를 해주신 국민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산불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강원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가 바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지구로라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그 피해에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해방 이후에 조국에 돌아오셔서 1949년 6월 26일 안두희 총탄에 서거하실 때까지 머물렀던 경교장에서 저희들이 최고위원을 갔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늘 소망하셨던 나의 소원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나는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나의 소원이다 말씀하셨던 김구 선생님의 나라사랑 그리고 독립을 영원하셨던 그 마음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자유한국당은 인정하는지 계승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3년 이명박 정권은 건국 60주년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 박근혜 정권은 건국 65주년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는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망언을 또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